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이어서 미국 증시에 계속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변동성을 짓밟았습니다.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한다 만다 무슨 이 던질까 말까 송도 아니고요. 오늘도 결국 이 장마감 때까지 이래저래 말만 많고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수 상승했죠? 네, 유포리아입니다. 시장의 센티먼트가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도 변동성은 추세로 죽었고 다음 주 초반까지도 변동성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월요일 아시아장도 엄청 강할 테고 참 대단합니다. 자세한 마켓 리뷰 아시아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아시아 오늘 코스피 놀았죠? 홍콩은 장 초반에 급등 출발했다가 장중 내내 조정을 받았고, 유럽 세션 초반까지 눌렸다가 시간 외 거래에서 올라왔고, 딱히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코리아 ETF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랐죠. 휴일 효과 반영하고 또 만기에 눌린 것을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 코스피는 2400 위에서 출발하고 또 그 이상까지도 도전해 볼 것 같습니다. 니케이는 장초반 갭상승 이후 의미 없는 눌림이 있었는데요. 그저께 엔화가 더 이상 약세로 진행되지 않고 바닥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엔화에서 장중 내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니케이 약세가 그것과 관련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세션에서는 골드, 실버, 카파 등 원자재에서 롱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유럽 세션에 이어 미국 세션까지 끊임없이 롱이 들어와서 거의 종가 고가로 끝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인데요.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증시가 워낙에 유포리아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리스크온에 해당하는 대안자산들에 닥치고 롱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형상으로 보입니다. 참, 아시아 세션에 이 차이신 서비스 PMI 발표됐는데 54.8포인트로 이 컨센서스보다 약간 더 잘 나온 정도입니다. 시장에 영향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요. 최근에 미 국채가 중요한 레벨을 깨고 아래쪽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앞으로 쓸 미국이 부양책이 워낙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규모 때문에 채권 발행이 증가할 거고, 그러한 심리가 장기 국채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빅픽처 간단히 얘기했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 적극 개방하고 있죠. WGI 편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도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고요. 또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허용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장기 채권 시장에서 이 미국 국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이 짜장면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짜장면 금리는 여전히 3%대입니다. 그리고 EM 펀드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펀더멘털이 좋죠.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드디어 이태리 국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2008년 이후로 최저치라고요. 이번 주 내내 이탈리아 국채가 끝까지 달려서 주봉 종가 고가인데요. 대단하죠? 자, 이런 그림들에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발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클로징이 연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응? 언더퍼포먼 매니저들은 같이 유포리아 따라 외치지 않으면 이 꼭지에서 사서 물리나 죽으나, 응? 아니면 못 따라가서 언더퍼포먼에서 죽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닥치고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것 닥치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미국 국채 줄이고 유럽 국채 사고, 독일 국채 대신에 이탈리아 국채 사고, 그리고 위안화 채권 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닥치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최악의 꼭지에서 물린다 한 있어도 일단은 돈 되는 거 지금 안 쫓아가면 연말까지 어차피 잘립니다. 예,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포리아 국면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아이고, 아시아 세션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샜네요. 유럽 세션 가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징그럽게 변동성을 하락시키면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대신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또 비달러 바스켓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세션에 이어서
유럽 세션에 이어서 미국 세션 종가 고가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유럽 채권 중 이탈리아 채권 굉장히 미친 듯한 커버링이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의 커버링은 죄송합니다. 증권 시장의 커버링과 달리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이 유로존은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이 팬데믹 이후에 그 독일을 대상으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이 어깨 동무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앉아 일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이 아직은 힘이 세니까 이 유로존 국가들이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이제 앉아 일어서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되면 금방 지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MMT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MMT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경제 지표는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 세션 요약은 그냥 증시 쉬었다. 그런데 비달러 바스켓들 추세적으로 강세 보이고 또 커머디티 강세 보였다.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미국 세션 볼게요. 미국 세션도 계속 이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활개를 쳤죠. 3대 지수가 어제 장마감 후에 이미 올라서 이 전산장을 마감했고 또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 또 올랐죠. 그래서 하루 종일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감안하면 미국 본장 시작할 때 변동성이 좀 많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가 별 볼 일 없이 살짝 눌렸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변동성이 절대 좀 죽지 않았는데요. 결국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또 이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대놓고 변동성을 죽이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지속된 겁니다. 어제 댓글로 좋은 질문을 남기신 분이 있어서 질문과 답을 한번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그 변동성이 하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건데요.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이슈가 발생해서 급격한 추세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좋게 보는 트레이더들이 증가하면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발행하는 기준 단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평소에 1,000원에 팔 것을 900원에 안 팔면 아무도 안 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900원에 내놓고 800원에 내놓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콜옵션만 그런 게 아니라 또는 풋옵션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먼저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S&P 지수가 3,400입니다. 콜옵션 3,400과 풋옵션 3,400은 둘 다 120포인트입니다. 자, 시장에서 위험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3,400에서 3,300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콜옵션 3,400은 120포인트에서 90포인트로 하락해야 되는데 이 콜옵션을 물타기 하는 사람 그 매수가 있습니다. 또 콜옵션 매도자들도 델타만 맞출 뿐이지 급반등을 고려해서 막 옵션을 싸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콜옵션은 120포인트에서 90포인트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120포인트에서 한 100포인트 정도만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풋옵션 3,400은 지수 하락에 의해서 해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120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즉 S&P가 3,400에서 3,300으로 100포인트 하락했을 때 콜옵션은 20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고 풋옵션은 30포인트가 상승하게 돼서 양쪽 옵션을 둘 다 산 사람들은 콜옵션은 20포인트 손실, 풋옵션은 30포인트 이익, 그래서 전체적으로 10포인트만큼이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옵션을 파는 사람들은 콜은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팔았고 풋옵션은 주식이 하락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게 판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양 옵션 변동성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 반대로 아까처럼 이 S&P 지수가 3,400이고 콜풋 둘 다 120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위험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혹은 위험이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장중에 해소되거나 아니면 며칠 내로 해소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옵션을 사는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옵션을 파는 사람들이 지금 유포리아를 외치고 있죠. 야, 옵션 다른 사람들이 이 비싼 값에 팔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비싼 값에 팔아야지 하면서 옵션 가격을 직전 가격보다 계속 싸게 매도가를 냅니다. 그래서 지수가 3,400에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3,500으로 올라갔어요.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니까 별도로 풋옵션을 매수하려는
그런 해지 매수자들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3,400에서 3,500 올라갈 때 콜옵션은 120에서 150포인트까지 증가하지 않고 120에서 140포인트 정도까지 한 20포인트 정도밖에 안 오릅니다. 그런데 풋옵션은 120포인트에서 90포인트로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을 양쪽으로 매도한 사람들은 콜옵션 손실 20포인트, 풋옵션 이익 30포인트, 그렇게 해서 10포인트만큼이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숏 감마 트레이더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하면 지난 3월에는 이것과 반대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위험이 막 증가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위험이 증가할 거라고 계속 그런 포지션에 베팅을 했습니다. 주식 팔고 계속 옵션을 산 거죠. 근데 지금은 위험 없을 거야. 주식 사면서 계속 옵션을 양쪽으로 팔고 있습니다. 뭐 시장 좋다고 외치는 거고 무슨 일 있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마켓 메이커를 포함해서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매도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풋옵션 사 모으고 인버스 사 모으고 선물 매도로 몸빵해서 문대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오늘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 없었습니다. 부양책 계속 된다 합의 중 이야기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지수가 올랐는데요.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땡긴 겁니다. 증시 쌍봉 만들러 간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장 총평하면 이 원위크 퍼포먼스 봤을 때 증시의 유포리아 국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주 연속 상승입니다. 다음 주 중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장중 조정이나 또는 하루 이틀짜리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봤자 하루에 마이너스 3% 넘는 하락은 웬만해서는 나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시아도 중국 중심으로 다시 트레이딩이 활발해질 것 같고요.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되 연말이 갈수록 이 과격한 유포리아 국면을 쫓아가기보다는 내년 시장을 준비한 태도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숏을 치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많이 먹은 거 조금씩 줄여나가자, 이 정도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쉐린, 인사는 해야지, 주말인데.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출연료를 살짝 기대해 볼게요.